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먼저 첫 번째 기본사항. 윤리기준이란 공인회계사가 모든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얘기한다. 이때는 비계업 공인회계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도 포함이 된다. 윤리기준의 목적. 공인회계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게 하고, 즉 품질을 제고하고 공익에 부합되게 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5가지 윤리 강령. 성공비전전. 먼저 성실, 인터그리티.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그 내용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정보, 무모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정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보고서에 자신이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공정, 오브젝티비티.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때 독립성이 아닌 공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이다. 따라서 윤리강령에 독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공인회계사는 인증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업무 중 인증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윤리강령에서는 공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의 주종이 감사위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확장된 직무 영역을 포괄하는 규범으로서 공정성이 보편화된 현실과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도 기본 윤리 원칙으로서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비밀 유지. 공인회계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적 또는 직업적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때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법규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허용되고 위례인으로부터 공개 허락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법규에 의해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미 알려진 법규 위반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소송 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시하거나 기타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세 번째, 법규에 의해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보 공개에 대하여 전문가적 권리, 의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소송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품질관리 감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감독기관의 질의 또는 검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음,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전문가적 적격성은 지식 경험으로 공인회계사는 적격성을 갖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기술, 즉 적격성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주의.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주의란 철저하고도 신중하며 적시에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자문을 통해서도 전문가적 적격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 계약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러한 적격성을 습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수임을 승낙하는 것은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강령의 준수에 대하여 이기적 위협을 야기시킨다.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당 광고를 금지하고 또는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및 금전 제공 등을 통한 업무 위촉을 강요하거나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갈등. 윤리적 갈등 해결 방법.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계법인 또는 소속기관 내에 적절한 타 구성원에게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두 번째,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같은 당의 조직의 지배기구에게 이러한 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것인지 고려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해야 된다. 네 번째,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문서화를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세 가지 내용들이 있다. 먼저 첫 번째, 갈등과 관련된 사안의 요지. 두 번째, 세부 논의 내용. 세 번째, 사안과 관련된 결정사항, 그리고 윤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과의 연관을 거부한다는 내용. 그다음 이해상충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해상충에 관한 사례가 있는데, 개업 공인회계사가 직접적으로 위례인과 경쟁하거나 또는 위례인의 주요 경쟁자와 동업관계 또는 유사한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이게 또한 개업 공인회계사가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위례인 또는 어떤 문제나 거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분쟁 중에 있는 위례인들에게 동시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합병 관련돼서 이 공인회계사가 매도자, 매수자 모두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같은 회계법인에게 가치평가 등을 위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위협은 공정 및 비밀 유지 강령 위협이 발생한다. 공정 그리고 비밀 유지 강령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안전장치는 기본적 안전장치와 추가적 안전장치로 나눠서, 먼저 기본적 안전장치는 세 가지로, 첫 번째, 회계법인은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사업적 이해관계나 영업활동 중 위례인과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위례인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위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업공인회계사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 번째, 개업공인회계사는 신규 수임 업무,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무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느 한 위례인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 추가적인 안전장치들. 첫 번째, 업무 수행팀의 분리 운영. 두 번째, 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 예를 들어 업무 수행팀의 엄격한 물리적 격리, 자료 보관의 기밀과 보안 유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업무 수행팀 구성원에게 기밀 유지와 보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 네 번째, 회계법인의 파트너와 직원에게 기밀 유지 약정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 다섯 번째, 안전장치의 적용 상황에 대하여 해당 위례인에 대한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상급자가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하는 것. 그 다음 제2 위견. 여기에 대한 사례는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하여 A 회계법인의 갑의 위견을 받고 이와 상이한 위견을 갖던 격리 담당 이사는 자신의 지인 B 회계법인의 을에게 전문가적 위견을 구함. 이때 이러한 제2위견의 발생 위협은 전문가적 적격성 및 정당한 주의 강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해당 회사에게 기존 공인회계사와의 논의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 이때 회사가 기존 공인회계사와의 위견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위견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제2위견 표명의 한계를 설명. 세 번째, 기존 공인회계사에게 당해 제2위견의 사본을 제공. 그다음 보수 관련된 것들. 먼저 지나치게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는 경우 사례. 감사인 변경 시 기존 회계법인보다 총 소요 시간 대비 감사 보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때의 발생 위협은 공정강령 및 이기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첫 번째, 적절한 시간의 투입과 자질이 있는 구성원을 해당 업무에 배정함을 입증함. 두 번째,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 지침 및 품질 관리 절차의 준수를 입증함. 다음, 비인증 업무 중 성공 보수에 관련된 내용들. 이에 대한 사례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이에 대한 보수는 상장 성공 시 공모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함. 발생 위협. 이때는 공정강령 및 이기적 위협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안전장치로는 첫 번째, 보수의 산정 근거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된 사전 동의서를 진구함. 두 번째,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 결과를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함께 보수의 산정 근거를 제시함. 세 번째, 개업공인회계사가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인 제3자가 검토함. 인증 업무 중에서 성공 보수. 이에 대한 사례는 예를 들어 적정 의견 표명 시 추가로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발생 위협은 이기적 위협과 변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는 얘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인증 업무의 결과나 인증 대상 정보 항목에 의해 결정되는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인증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 수수료 제공 및 수령. 사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개업공인 회계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하여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개업공인 회계사가 다른 회계법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의 전 소유자인 개인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알선 수수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알선 수수료 제공 및 수령에 따라 발생하는 위협은 공정강령 및 이기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장치. 이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 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 사례. 새로운 업무 개발을 위하여 주요 일간지 및 방송을 통하여 광고를 계획 중인 경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은 전문가적 품위 강령 그리고 이기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광고에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문직의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보유한 자격의 내용 또는 업무 경력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나 입증되지 아니한 비교 결과를 인용하여 다른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비난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광고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기타. 광고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선물과 접대. 사례. 의뢰인으로부터 선물과 접대를 받음, 발생 위협, 공정강령 및 이기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장치. 해당 위협이 안전장치의 적용에 위하여 제거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물과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때 합리적인 제3자에 의하여 명백하게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물이나 접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도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 의뢰인의 자산 보관. 사례. A 주식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철저하게 분장하기 위하여 회사는 서울회계법인에게 투자주식, 사채증서, 실물보관 업무를 의뢰했다. 이때 발생하는 위협은 공정강령 위협, 전문가적 품위강령 위협, 그리고 이기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장치. 이에 대해 안전장치는 첫 번째, 담당 공인회계사 자신 또는 회계법인의 자산과 의뢰인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2. 의뢰인 자산은 오직 위도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함. 의뢰인 자산은 오로지 위도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함. 세 번째, 의뢰인 자산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배당 수입 등에 대한 수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비치함. 네 번째, 의뢰인의 자산의 보관 및 회계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함.